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찌감치요 이 댓글 다루시면서 또 서로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 민주당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인지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를 폄하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뭐 협치,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요, 이 초당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웬만한 선진국이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재인이가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요 완전히 반으로 쪼개놨어요. 보수하고 진보.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쪼개 놓은 대로 민주당은 완전히 좌파 이념에 매몰된 입장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의회 연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아주 빅 이슈가 됐는데요. 이미 이제 김연아라든가 MB 영어 쪽집게 과외를 했던 분의 평가, 그분도 히어로다, 영웅이다, 윤 대통령은 영웅이 됐다, 퍼펙트하다, 프로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은요 이 조선일보에서 그동안에 또 우리 국내에서 쪽집게 강사, 그러니까 1세대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오성식 씨가 말이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의회 연설은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전히요 이화영 재판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재판은 진행 중에 있는데 여태까지 이화영은 완전히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오늘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삼철, 이호철, 이강철 뭐 다 아시죠? 문재인의 또 이 노무현의 측근들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호철이가 결국은 이화영을 따라서 극비리의 중국을 건너갔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호철이는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호철과 문재인과의 관계, 그리고 문재인과 또 이 쌍방울의, 그리고 이 경기도 이재명의 대북 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나 보고를 받고 또 어떤 수준의 또 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아니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말이죠. 이호철이가 만난 시기가 2019년도 봄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봄이다? 이거요.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이 결렬되고 나서 이 남북 관계, 미국 관계를 다시 꿰차게 하려고 난리를 칠 때요. 자, 그래서 이화영이 대북거래 하는데 이호철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끼워가지고 뭔가 또 이 공작을 꾸미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중앙일보의 오늘 이 단독 보도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략핵 잠수함, 전략핵잠을 우리 한국에 정례적으로 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보내는 이 전략핵잠, 이 재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정말 가공할 이 핵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방이면 김정은이가 아니고요, 한방이면 북한을 날려보낼 정도의 핵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는요, 조선일보에서 군사 전문 기자예요. 그래서 이 무기 관계에도 굉장히 아주 박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용원 전문 군사 전문 기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 핵잠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제대로 붙었죠. 이번 성과를 두고. 우리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 드린 대로 이번 워싱턴 선언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 정도 평가면 이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정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핵공유다 사실상 이랬더니 백악관에서는 핵공유는 아니야, 이걸 가지고 심지어 말이죠 사기쳤다, 그리고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이 속아웃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전반적으로 이번 방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안보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완벽하다. 이미 저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야권의 비판은 상당히 더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이 완벽한 협정을 맺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워싱턴 선언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가짜 타령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된 핵심은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하고요, 이 반도체법, 그러니까 이제 칩스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못 받아왔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안보 관련 이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차원의 협정으로 시작해서 양자 차원의 협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법과 칩스법은요, 이 우리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다자 차원의 이런 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누굽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법입니다. 특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모든 이 반도체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다 행사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을 특별히 배려한다? 그러면 법이 아니죠. 공정성과 공평성에서 이 법의 특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우려 충분히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비판 일변도 나가는 민주당,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영어 연설, 미 의회에서 영어 연설과 관련해서는요, 80년대, 90년대 생활 영어로 명성을 얻었던 1세대 영어 강사 오성식 씨,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오성식 강사가 본인의 영어 이 경험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지금 뭐 10만이 넘어가는 조회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오성식 강사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이외에도 스피치에도 일가견이 있다. 정말 만점이었다. 예,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같이 60년생인데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유창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윤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본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면서요,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점을 주느냐?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스피치의 뭐냐면은 이 원고를 완벽하게 소화한 점, 두 번째가 청중이 집중하도록 시선 처리를 잘하고 있는 점, 세 번째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넣어서 강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의 관심을 끌도록 상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넣었다. 이렇게 네 가지 점이 지금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완벽할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의회 의원들도요, 결코 짧지 않은, 왜냐하면 44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코 짧지 않은 긴 연설을 하는데도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중간중간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미국인들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를 보면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냐, 저조차도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러한 이 방송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 오성식 선생이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방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의 명연설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역동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로 미 의회를 휩쓸었고 연설 내용에 더해서 발음, 액센트와 인토네이션까지 완벽해서 놀랐다.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의 수준 차이가 느껴졌고 우리도 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있는 한 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절대 가능성이 없죠. 예, 이 민주당. 반드시 내년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워싱턴 이 선언에 따라서요,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전략 핵잠, 앞에가 전략이 들어가면요, 이 전략, 이거는 핵이에요. 그래서 이 핵 무기를 탑재한 이 핵 잠수함, 즉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 한국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것 말고서도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아예 착륙시켜 버리겠다. 요렇게까지 미국은요, 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아예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에다가 이 보낼 핵잠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히로시마 원폭 얼마나 무서웠어요? 히로시마 원폭의 1600배가 된다. 이 정도면요, 바로 요 점 때문에, 요 점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도요, 이 부시 대통령이었나요? 이 북한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했잖아요.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바로 이 핵잠의 이 위력, 여기에서요, 트라이던트 2,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한 방만 발사해도요,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질 정도로 지금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이 핵잠에 대해서요, 전략 핵잠에 대해서 그 위력과 관련된 내용,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핵잠에 대해서 우선 미국이 총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이 오하이오급 핵잠에요, 이 전략 핵무기, 말하자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 오하이급 핵잠은 14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SLBM은요, 트라이던트 2 미사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잠수함 핵잠수함 중에는요, 이렇게 이 SLBM, 즉 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순항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4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18척이 있습니다. 예, 총 18척. 그 중에 이제 14척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에 우리 한국에 지금 정례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SSBN이라고 하는 전략 핵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위력을 보려면은요, 그러면 이 전략 핵잠 SSBN에 과연 트라이던트 2라고 하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몇 기 정도나 실을 수 있느냐? 24기나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기당 이 핵탄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느냐? 한 기당 8개에서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탄두의 위력을 보면요, 히로시마 원자탄의 5배에서 최소 20배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탄두, 그러니까 이 핵탄두를 8개, 그 트라이던트 2 미사일 한 발에다가 핵탄두를 8개에서 14개까지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위력을 계산하니까 1600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맘만 먹으면 김정은이 참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을 지도에서 싹 다 지워버릴 수 있다.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2019년도 이후에는요, 이제 왜냐하면 이 핵무기 위력이 워낙 세가지고 방사능 때문에 다 인도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요, 이 저위력 핵탄두를 2019년도 이후에 미국이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 내지 7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진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 요거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2 SLBM도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트라이던트 2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합니다. 3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오하이오급 이 전략 핵잠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느냐? 길이가 170m, 폭이 12.5m, 그리고 수중 배수량이요 18,75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대형 잠수함이고요,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제 이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을 가지고 탑재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4척이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금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은 4척인데 이 오하이오급 14척은요, 14척 중에 태평양에 배치되고 있는 이 잠수함이 8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척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함들의 경우에는요, 한 척당 한 해 평균 2.5차례 정찰 작전에 투입되고요. 이 회당 작전 일수는 평균 70일에서 또 일부 작전은 한 100일 이상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76년대에서 8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요럴 때예요. 한참 논란이 있을 때 미국의 전략 핵잠이 말이죠. 76년에서 81년까지 진해에 35차례나 기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전략 핵잠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전략 핵장 얼마나 무시한 1600배 히로시마에 그냥 뭐 북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급 잠수함 중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은요. 2008년 이후에 2차례 부산에 기여한 바 있는데요. 이 한 척 이 잠수함 무려요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이 최근에는 이 괌에 기항했다. 이런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서 전부 보도했어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대면은 북한을 날릴 정도가 되니까 북한이 어설프게 핵무기 이 수십 기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김정은이는 어떻게 된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미 해군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핵잠을 우리 한국에 배치한다. 그리고 전략 폭격기도 한국에 착륙시킨다. 그래서요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만만치 않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우리 한국에 올 이 오하이오급 핵보급 전략 잠수함의 그 실체 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호철이 이 중앙일보 단속 보도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삼철에서 나왔을 때가 그 이호철 문재인의 복심이에요. 이 문재인의 복심이 결국 이제 민정수석까지 지냈죠.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노무현 때부터 이호철이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는요. 대북 밀사로 뛴 적이 있어요. 예, 대북 밀사로. 자, 이렇게 해서 2006년도 7년도 노무현 때부터 대북 밀사로 뛴 사람들이 해필이면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4월 26일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몰래 이화영이를 따라서 이호철이가 단동으로 가가지고요. 단동에 있는 오룡산 내 한 호텔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호철이는요. 중국에 가서 1년 정도 공부한 바가 있고 2018년도에서 19년 사이에 중국 그 베이징 대에서 연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말을 좀 잘한대요. 예. 그래서 19년도 4월 26일 날 단둥에 갔을 때 중국 기업인들하고 단독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 만찬 같은 거 있었는데 만찬은 사실상 술 파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그 당시 중국 쪽 기업 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호텔업 이런 관광업 이런 거를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중 접경지에서 부동산 그리고 관광지 개발하는 기업인들하고 함께 만찬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술도 이제 얼간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태협의 안부수도 함께 이 중국 기업하고 경기도 간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출장 결과서를 보면은요. 이 호철이가 같이 출장한 것은 아예 한 자도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리에 데리고 간 거예요. 비밀리에. 자, 그래서 이화영이하고 이제 노무현 때 이호철이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요. 이 이호철을 갖다가 쌍용의 대북 사업을 전담한 방용철 부회장한테 이화영이가 또 소개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는요. 지금 이제 조선 아태회하고 이 합의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에는요. 또 6개 이 MOU를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호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호철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화영이가 데려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2006년도하고 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이호철과 이화영이가 대북 비선 채널로 뛴 흔적들이 그 당시에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호철이는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정부 요직을 지냈고, 이화영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2019년도 4월에 이 중국에 같이 들어가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좀 도움을 주려고 이재명과 이화영 쪽에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북한과 모중에 이 썸씽을 위해서 이 막후 접촉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2007년도 6월에 말이죠, 코트라 출신의 대북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권오홍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나는 통일 정치쇼의 들러리였다, 이 책자를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화영인과 그다음에 이호철이가 아주 막전막후에서 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때 시기적으로 지금 미북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호철이가 뭔가 밀사처럼 이화영이를 만나서 이 북한의 비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화영이도 그렇고 지금 이 쌍방울의 김성태도 그러고 말이죠, 전부 이 경기도 이 비용을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유도한 그런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호철이를 데리고 간 것도 단순하게 그냥 뭐 관광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북측 의원들에게 소개를 한다든가 또 김성태한테 소개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뒤에 이 막후 거래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과 이화영이 이 이호철을 데리고 간 그 이면이 배경하고요, 과연 거기에는 불미스러운 이 법률적인 저촉,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거래 같은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우리 검찰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